안녕하십니까. 휴인스의 송재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VS 코드 익스텐션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하였지만 추가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VS 코드와 함께 사용하는 MK6 ARM Kyle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로는 먼저 MDK6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실제 CI/CD가 어떻게 가능한지와 세 번째 VS 코드와 함께 사용하는 칼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보고 네 번째로 실제 타겟을 연결해서 디버깅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MDK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새로 출시된 칼 MDK6의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MDK6에는 기존 유비전, 칼 스튜디오, ARM 컴파일러와 같은 필수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 스튜디오 4 VS 코드 익스텐션을 통해 윈도우스, 리눅스, 맥 OS 환경을 모두 지원합니다. 여기서 아티팩토리는 버전 관리에 용이하도록 CI/CD 개념이 적용된 지정된 저장소 레포지토리에 즉시 업데이트 한다는 뜻입니다. CMSS 팩스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USB 지원 기능을 갖춘 미들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치 및 보드 지원도 제공합니다. MDK6는 푸사 안전 기능도 포함하고 다양한 디버거 어댑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듈형 접근 방식은 개발자에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MDK5 에디션과 비교를 해보면 코텍스 M 시리즈 지원하는 건 동일한데 미들웨어 쪽을 보시면 이센셜 버전은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MDK6의 에디션 이센셜 프로페셔널을 살펴보면 이센셜 에디션은 기업 고객을 위한 표준 에디션으로 미들웨어 전부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에디션에는 ARM 가상화되어 기능 안전 컴파일러 및 런타임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은 연간 $1,999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PK51, PK166, PK251 제품은 MDK 프로페셔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PK51, PK166, DK251 구매자는 반드시 MDK 프로페셔널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센셜 에디션은 컴파일러 버전 6.18 이상부터 지원하고 그 이전 레거시 컴파일러인 6.15 그 이전 컴파일러 V5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 컴파일러 V5 사용자는 필히 MDK 프로페셔널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MDK6에서 이센셜 에디션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미들웨어는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USB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호환성을 자랑하는 미들웨어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한다는 뜻은 뭘까요? 미들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MDK6는 UBL 라이센스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싱글 라이센스, 노드락, 플로팅 라이센스, 플렉스 플로팅 라이센스 전부 단종되었고 기존의 메인테넌스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UBL 라이센스는 1년 구독형 라이센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DK6 이센셜 버전은 유비전 5.37 이상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기존의 9버전 사용자, 컴파일러 V5 사용자분들은 필히 MDK6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 푸사 컴파일러는 버전 6.22 LTE 위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카일 스튜디오 4 VS 코드 위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이벤트 레코드 구현, 뷰 관련 변경이 카일 스튜디오 4 VS 코드 위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라는 ARM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CI/C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즉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회사에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할 때 누군가가 수정을 하면 다른 사람은 수정이 반영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에 서로 알 수 있도록 공통의 레포지토리, 저장소를 지정하고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서로 대기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지고 버전 관리도 쉬워집니다. 이 뜻으로 CI/CD,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개발이란 말이 나왔고 MDK6에서는 이 CI/CD를 풀 서포트합니다. 카일 스튜디오 폴 VS 코드에서 실제 GitHub나 GitLab, 젠키스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공통의 레포지토리 저장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소스 코드 링크 옆에 포크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크하면 마이 레포지토리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없이 그냥 마이 레포지토리에서 공통의 레포지토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을 누르고 워크플로우를 이네이블 해줍니다. 세 번째로, 세팅을 누르고 피처 섹션에서 이슈를 이네이블 해줍니다. 그 후 이제 VS 코드를 실행합니다. VS 코드를 실행하고 왼쪽 옆에 익스텐션 확장 패널에서 먼저 카일을 검색하여 ARM 카일 스튜디오 팩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시작되면 ARM 카일 스튜디오 팩의 구성 요소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패널에서 추가로 GitHub pull request와 GitHub action을 검색하여 설치해 줍니다. VS 코드 익스텐션인 카일 스튜디오 팩을 사용하려면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아래에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nage ARM 라이센스를 클릭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활성화해 줍니다. 자, 이렇게 ARM 카일 스튜디오 팩 구성 요소와 앞에서 설치한 GitHub 관련 팩들이 전부 설치되면 좌측에 Run and Debug, ARM 디버거, ARM CMSS 솔루션, ARM 디바이스 매니저, GitHub 액션 등의 아이콘들이 표시가 됩니다. Ctrl Shift P를 누르며 Git 클론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뒤에 아까 포크한 GitHub 저장소에 URL을 입력합니다. 그 후 로컬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해당 저장소의 내용이 선택한 디렉토리에 복사가 되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자동으로 해당 폴더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나 설정 파일을 수정하면 변경사항이 슬라이드 우측 그림과 같이 변경사항이 표시가 되고 푸시를 통해 변경사항을 레포지토리에 즉각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반대로 풀을 통해 레포지토리로부터 변경된 사항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푸시 후 싱크 차지 1이라고 나오는 것은 변경사항, 즉 커밋 한 개를 이 경우 푸시를 했으니까 푸시한 내용대로 로컬과 레포지토리 간에 동기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팀원이 공통의 레포지토리 저장소를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즉각 푸시 및 풀을 사용하여 함께 CI/CD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CI/CD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에서 익스텐션으로 GitHub, GitLab, 젠키스 등의 확장 팩을 설치하여 CI/C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VS 코드에서 카일 스튜디오 사용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일 스튜디오 for VS 코드는 기존의 MDK 유전 ID 툴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ID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새로운 ID 환경에 각 패널에 대한 설명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작업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설정을 하고 빌드 결과를 CMD 터미널 창을 통해 보고 AI LLM과 소통하는 채창까지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MDK 유비전 IDE와 칼스튜디오 ID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두 IDE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툴스 인스톨레이션에서 유비전에서는 싱글 인스톨러 방식으로 직접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야 하지만 칼스튜디오에서 온 디맨드 아티팩토리, 즉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점에 있고, 칼스튜디오 IDE에서는 CI/CD를 풀 서포트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VS 코드와 연동하는 칼스튜디오 IDE는 윈도우만 지원하는 기존의 MDK 유비전 IDE와는 다르게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리눅스, 맥 운영체제 전부 지원합니다. 다음은 칼스튜디오에서 실행, 런과 디버그, 작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C 솔루션 파일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CMSIS 팩스에 있는 디바이스, 보드, 매개 변수를 읽어 CMSIS 툴박스가 cbuild-run.yml YAML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에는 실행 및 디버깅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PYOCD가 이 파일을 사용해 하드웨어에 연결합니다. 터미널 CMD 창, 파워셀 창에서 PYOCD 명령을 사용하여 디버거 연결, 나열, 디버그 서버 시작, 애플리케이션 로드, 디바이스 메모리 소호 같은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칼스튜디오에서 CMSIS 디버거 익스텐션은 여기에서처럼 PYOCD를 사용하거나 이메일 GDB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S링크, MCU링크, 누링크, PIC 키트, 세가의 J링크 등 다양한 디버거 어댑터를 지원하며 J링크의 경우 세가에서 제공하는 GDB 서버를 따로 사용합니다. .csolution.yaml 파일을 열어보면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한 팩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버전의 팩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가 되는데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때 해결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 창에서 직접 cpack get space add space 팩 이름 버전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라이센스 관련 글이 뜨는데 저는 처음에 몰라서 Y만 눌렀는데 여기서 반드시 agree A키를 눌러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칼스튜디오 팩이 설치되는 폴더 경로로 이동해서 이 폴더 경로는 슬라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이 폴더 경로 이동해서 기 클론으로 직접 필요한 버전의 팩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팩이 자동으로 설치가 안 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관리창은 MDK5 유비전 툴에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창과 보여주는 것만 약간 다를 뿐 기능은 동일합니다. 필요한 CMSIS 소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MDK 유비전 프로젝트를 칼스튜디오 CMSIS 솔루션 프로젝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 보기에서 .uvprocx 프로젝트 파일을 우측 마우스 클릭하여 Convert UVision Project to CMSIS Solution을 클릭하거나 CMSIS 보기 패널에서 Convert UVision Project to CMSIS Solution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단 ARM 컴파일러 6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RM 컴파일러 5 프로젝트는 6로 먼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VS 코드에서 CMSS 솔루션 프로젝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컴파일러 5에서 6로 업그레이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아래의 문서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칼스튜디오 4 VS 코드 IDE로 실제 타겟을 연결하여 디버깅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할 타겟은 STM4의 STM32F756GZ ARM Cortex-M7 계열의 MCU가 장착된 STM32 뉴클리어 144 보드입니다. 이 보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슬라이드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STM4의 모든 칩과 보드는 유링크와 같은 디버깅 어댑터 장치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T-Link USB 드라이브만 설치하면 모든 STM4의 디바이스는 전부 S-Link USB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MDK 설치 경로에 ARM S-Link 폴더 안에 해당 USB 드라이버와 S-Link 펌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뉴클리어 F756ZG 보드와 연결한 후에 VS 코드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저는 이미 익스텐션 팩으로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한 ARM 칼스튜디오 팩하고 GitHub 관련 팩들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CMSA 보기 패널로 이동해서 점점점 누르시고 그 다음에 타겟 인포메이션 누르면 현재 연결된 타겟 정보가 터미널 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버튼 매니지 솔루션 화면이 설정 버튼 아이콘 누르면 매니지 솔루션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디버그 모드, 릴리즈 모드 그리고 타겟을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크 C 솔루션 yaml.solution YAML 파일을 보면 이렇게 필요한 팩 정보와 타겟 정보가 함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타겟을 추가하면 매니지 솔루션에서 타겟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소프트웨어 매니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창을 열어서 이제 필요한 CMS의 소스를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나면 빌드 버튼을 누르면 빌드가 실행되고 빌드가 완료되면 빌드 컴플리트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Run and Debug 패널로 와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현재 진입하고 있고 이제 빌드한 블링크 빌드한 이미지 파일이나 헥사 코드가 실제로 보드에 다운로드 돼서 이제 디버깅 모드로 GDB 서버로 연결돼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패널이 생성된 것을 된 게 보이는데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면 저는 이미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에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한 스텝씩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원하면 스텝 인트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고 원하시면 이걸 되돌리기로 해서 다시 위로 되돌리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버깅 모드로 진입해서 디버깅 패널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실제로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언제든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